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구부 능선에 진입한 것인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80만 원 선 부근까지 탄력도 워낙에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글로벌 리서치에서 앞다퉈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내놓습니다. CT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지만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샌디스크의 목표가를 올려 잡으면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뭔가 예전의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싸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등등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 먼저 이사님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의 상단이 어딘지 모르니까 작년 80조에서 시작해서 지금 170조 얘기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쭉 당겨가는 물량이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빈부터는 이게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용량이 늘어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판매 숫자가 대거 증가할 일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낸드 쪽 이런 쪽에서는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시설도 추가적으로 줄이고 감산 아닌 감산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최대한 적자를 막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니까 지금 조금 전에 뉴스 하실 때 증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증설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양산돼서 나오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구하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의 특징은 결국은 또 고도화된 또 이렇게 접합된 그런 이 낸드 플래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또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이 8부 능선인지 9부 능선인지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양산 시기도 저 뒤로 한 2028년 이후로 잡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우려를 하기보다 올라가는 가격을 어떻게 제어할까 정도.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연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이걸 받아줄까가 더 핵심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MTC나 CXMT 같은 저 멀리 배제해놓은 중국 업체들을 언제부터 껴줄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또 하이닉스도 140만 원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이건 조금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HBM4 통과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두 회사는 아직 통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CES에서 광노정 사장이 뭐 하고 다녔습니까? 지금 HBM 만들면 엔비디아에 대기도 바쁠 텐데 갑자기 우리 글로벌 회사 추가적으로 탈 때 찾아보겠다고 특별히 증설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HBM4를 만들면 엔비디아가 다 가져갈 텐데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어저께 물량도 얼마 안 되는 MS 쪽에 HBM3가 들어간다? 이게 좀 얘기가 요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시던데 만들면 엔비디아에 다 갖다 줘야 될 거를 갑자기 글로벌 추가적인 파트너를 구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4 퀄 테스트를 먼저 통과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14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일단 마구 이렇게 가격을 치는 것이 지금 내가 봐야 될 지향점인가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여전히 삼성전자지만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나타났던 MS 쪽의 물량 공급은 얼마 안 되는 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의견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우선 뭐 지수 방향성,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15만 원 안착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15만 원 안착을 하고 오늘 대체로 1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HBM4 컬테스트 통과 소식이 먼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같이 갈 거다. 그리고 80만 원 안착 여부를 먼저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 80만 원 안착을 했거든요. 저도 하이닉스 목표가 뭐 90만 원 중반까지 올렸습니다만은 140만 원에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단지 이러한 현상이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구분응선이냐 아니면 뭐 버블의 초기이냐 이 부분을 좀 논해 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뭐 구분응선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버블의 초기 단계는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그 초기가 얼마큼 이어질지, 중기를 언제 넘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기사님과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지금의 이 상승뷰는 HBM4 쪽은 일단 좀 차지하고, 범용 반도체, 레거시에 아주 공급 부족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디램 낸드 모두 올해 내내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돼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는 뭐 본격적으로 캐펙스라든지 캐파 증설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저는 취재 결과를 알고 있는데, 여튼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낸드 소재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기 계약 맞춤형으로 밸류 리레이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양사 모두 공이 지금 비싸냐 싸냐? 비싸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속도적인 부분이 약간 조금 두려움이 있죠.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밸류 뭐 SK하이닉스 10배 정도의 수준, 그 이하 내지는 삼성전자도 밸류 10배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 뭐 전혀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범용 관점에서는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년 연말에는 고점 논리가 좀 성립 가능하지 않느냐. 범용입니다. HBM 제외하고. HBM 관점에서는 좀 진행형이라고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디램 3강들이 지금 공격적인 캐펙스 집행, 캐파 증설을 뭐 특히 싱가포르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피크아니야?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캐파를 증설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아직도 이익 모멘텀의 시장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내일이죠. 지금 내일이죠. FMC의 내용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양사 모두 HBM4에 따른 진행형 과정을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콜테스트가 삼성전자가 먼저 됐기 때문에 양사 모두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언제쯤 HBM4에 따른 매출이 계상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코멘트는 우리가 꼭 필히, 아까 이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 코멘트를 조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12월에 ASP가 정점일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또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가 진짜 정점일지는 모르겠고요. 단지 이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우리도 뭐 물음표로 달아 놓았다, 지금 업황이 너무 좋다 등등의 여러 긍정적 이야기가 나온다. 주가는 뭐 속도가 빠르지만 계속 우상향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BM4는 언제부터 의미 있게 매출에 좀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이익 기여 부분에 관해서 좀 코멘트를 해준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NXT에서 16만 3천 원인데, 그 단기는 디램과 낸드의 어떤 범용 레거시 가격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중기는 HBM4하고 파운드리. HBM4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이 모두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이고, 파운드리 부분은 삼성전자. 더 추가적인 호재 뉴스가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수주를 받는다든지, 올해부터 들어오는 테슬라 매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도 17만 원 정도가 가면 피로도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16만 원 후반대에서 아직까지는 이 축배, 뭐 축포 여기를 좀 즐기시되, 지금 즐기십시오. 지금 즐기는 게 맞고요. 네.
단지 우리가 무한정 그 조정이 없이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로도가 쌓이니까 이벤트와 더불어서 또 명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도 조금은 일정 부분, 뭐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대 전량 매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고민해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딱 정해놓는 건 뭐 구분응선까지 왔다 이런 논의가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게이트 CEO라든지 트렌드포스라든지 시장조사업체나 이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2027년 피크론에는 거의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플러스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성장률이 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거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27년이 피크라면은 그의 보통 주가가 한 6개월 선행한다 쳤을 때 올해 내에 뭔가 좀 이 투자 판단을 달리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시기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요런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뭐 상반기 정도에 뭔가 조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내년이 피크다?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과연 이제 올라가 이 폭등하는 인프라 가격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거기다 지금 달러도 의도적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 되는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반도체 가격과 모든 인프라 가격이 하늘로 치솟으면 그럼 이걸 어디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아직 현금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투자해야 되는 돈은 계속 늘면 지금 메타의 주가가 왜 녹아나고 있을까요? 10년간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슬슬 녹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였을 때와는 지금 다르죠. 원자재 가격이 왜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까? 달러 때문에? 달러 때문에도 일부 있겠지만 다 내 거 챙기기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인프라 가격도 오르고 사람의 인건비도 오르고 그럼 빅테크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주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7년도에 기본적인 어떤 IT 사이클을 보면서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투자의 속도 조절, 투자라고 하는 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서로 눈치 보다가 누군가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멈추는 순간 M7 7명이 동시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별로 최근에 전망 자체가 다 안 맞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상반기 내에는 아마 한 번 정도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뭐 부분 매도 정도라도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그 전망이 아니라 M7이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업종은요? 네, 저는 오늘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이사님. 네, 어저께 너무 놀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업종이죠. 맞아요. 전 통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는 이제 한시름 덜은 것인지 물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텐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어제도 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앵커님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진입 타점이 맞다.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고 뭐 피보나치의 되돌림 어떤 기술적 포인트로 봤을 때는 1차 진입은 맞습니다. 단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단가를 최대한 40만 원 붙여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요소가 기술적으로는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관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분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마음 바뀌는 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이 사람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모든 전 세계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SNS에 올라올 정도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좀 보자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가 과연 자동차에 큰 타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양국 정상이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다시 제재하려면 25%로 뭐 올리겠다 했고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관세가 10% 인상되면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20% 넘게 떨어집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21% 정도로 지금 뭐 예상치가 뽑혀 있고 현대차는 23%던데 그럼 주가 못 가죠. 그러면 25% 인상될 확률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극히 적다. 뭐 지금 행정명령 때리고 나서 뭔가 기재되는 것도 있고 뭐 지시는 언제 하고 이건 절차는 언제 밟고 그다음에 확정 시행은 언제 되겠다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단지 국회가 왜 이렇게 서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데 단지 이제 뭐 여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 거기까지 생각하고 조금 더 돈을 받기 위한 압박을 준 것 같고 우리 정부도 분명히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의 수단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단기 흔들림 정도가 기본 시나리오다. 그냥 뭐 이거는 단기 흔들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25%로 올라갈 것이야.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단기 흔들림이 나올 때 제가 화살표를 차트에 좀 그려놨거든요. 어제부터 1차 진입이 맞는데 이제 인내심 싸움이에요. 먼저 자금 좀 충분하고 대기 매수 자금이 약간 2차, 3차까지 준비해 놓은 분들은 어제부터 출발했을 거고 나는 조금 더 기다리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1차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2차 지점이 대략적으로 45만 원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올라가는 시점과 타이밍은 정말 잘 맞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하면 가거든요. 지금은 조금 저는 한 발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을 기다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하방 경직성은 좀 아직인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어제 양봉 하나 떴다고 여기가 하방이야. 이거는 너무 좀 데이터베이스가 적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까 펀더멘털 관점으로 이건 학습 효과고 뭐 뭔가 흔들기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연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조정이 진행형이나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조정 시인이 역시 매수 관점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공략을 하실 때 곧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이 나올 건데 뭐 현대차를 할 건지 모비스를 할 건지 만도를 할 건지 SL을 할 건지 이제 이건 정하셔야 되겠죠. 공이 지금 불과 한 2주 전까지 다 좋았던 주가 모습이고 이 시간에 공략 포인트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는 딱 찝자면 원픽은 현대차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격 조정 구간에 조정시 매수 관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시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현대차는 맞지만 어제 못 샀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제 뭐 당분간은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현대차를 또 관심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알아봤고요. 다음은 통신 섹터. 어제 논란 섹터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그 전날 반등도 조금 놀랐는데 어제는 이제 그 반등의 폭이 더 커지면서 SK텔레콤이 한 이틀째 급등을 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자, SK텔레콤의 뭐 상승은 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엔스로픽이겠죠.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지금 가치가 생각보다 꽤 높아지면서 투자했던 이 SK텔레콤에 대한 뭐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이틀째 급등을 하다 보니까 LG 플러스 또 끌고 가는 모습? 근데 뭐 특별하게 아주 뭐 강한 호재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통신업종에 갑자기 이게 뭐 대거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들의 뭐 천지개벽할 만한 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K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고 5G와 관련된 5G 어드밴스드와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건 뭐 이슈 파이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SK텔레콤 개별적인 이슈 파이팅이 워낙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군도 좀 촉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도 꽤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KT처럼 추가적인 지분 한도가 조금 적은 종목보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강한 매수가 좀 베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뭐 수급적인 요인들 봤을 때 또 지금 최근에 엔스로픽의 어떤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뭐 살펴봤을 때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만 이 통신업종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여전히 이제는 뭐 너무 지나간 이슈라 주가에 영향은 없겠지만 뭐 소송 관련 이슈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의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개별 이슈 정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통신주 중에서 지금 가장 안 오르고 있는 게 KT인데 KT 쪽으로 집중해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거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현재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라서 어쨌든 뭐 대장주는 SK텔레콤,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단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 관점이라면 저는 가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베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도 고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험을 충분히 리스크를 감지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이슈가 외부적 이슈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이슈가 변하기 전까지는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어제의 상승,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통신이라는 게 갑자기 확 빠졌을 시기가 있잖아요. 딱 2000년대 안팎으로 밀레니엄 그때쯤에 그때 통신 섹터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때의 고점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게 되려면 이제 뭐 우주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통신들의 뭐 합작,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의 어떤 뭐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혹시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죠. 일단 지역별로는 워낙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주가가. 그렇긴 한데 네네. 과거 이제 예전에 고점에서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예. 여전히 뭐 발바닥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때는 통신망이 새로 깔리면서 완전히 뭐 새로운 변혁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이 최고의 성장주다라고 봤던 때이고 지금은 이들 종목보다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도 없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SK텔레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저는 뭐 가능성을 1도 보고 있지 않지만 네. AI 쪽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성사돼야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봐서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당분간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밖의 통신 섹터들까지도 약간의 약수 효과 기대 봄직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